먼저 재료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 이렇게 패턴 종이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실, 돗바늘, 초크 하나 들어있고요. 여기 보시면 시침핀 4개랑 바늘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원단 2장, 복주머니 매듭이랑 가락지 매듭 2개 들어있어요. 패턴은 이렇게 잘라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준비해 주실 재료가 있는데요. 이거는 집에 있는 걸로 편하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송곳은 필수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리미 준비해 주시면 되고, 패턴을 자를 종이 가위, 원단을 자를 재단 가위, 그리고 실 마무리할 쪽 가위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가위는 집에 있는 걸로 정말 편하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잘리는 가위 하나만 있어도 사실 무방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품을 보여드리면 요거를 지금 오늘 같이 만들어 보실 거예요. 꼭 끝까지 다 같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패턴을 종이 가위로 이렇게 잘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단에다가 이 패턴을 그려줄 거예요. 제가 보내드린 이 원단 2장을 이쪽이 겉면이 올 수 있도록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처음에 받으면 좀 구겨져 있을 수가 있어서 한번 다려주시는 게 좋아요. 다리실 때는 온도를 면이라고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실크 정도로 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크 정도로 놓고 데워지면 한번 힘을 주어서 원단을 다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겹쳐진 원단을 반을 접을 거예요. 이렇게 놓고 체크 무늬가 있는 쪽으로 놓고 이렇게 반으로 접어줍니다. 처음에는 손톱 다림질로 한번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고 그 다음 다리미로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이 부분이 접은 쪽이 되고 이 부분이 풀린 쪽이 돼요. 그리고 패턴으로 여기 골선 있는 부분, 접어 있는 쪽으로 여기 복주머니 입구 쪽을 대서 그려주세요. 초크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초크가 흰색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색깔이 진한 쪽으로 접었거든요. 체크 쪽으로 접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더 선명하게 보여서 바느질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쪽으로 접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창구멍 표시도 같이 해줄게요. 패턴을 빼고 창구멍을 더 연장시켜 줄게요. 이 부분은 바느질을 우선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선 따라서 쭉 겹쳐서 바느질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우선 바느질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같이 보내드린 시침핀이 있어요. 시침핀으로 잘 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제가 우선 시침핀을 4개를 보내드렸는데
집에 시침핀이 더 있다, 나는 더 많이 고정하고 싶다 하시면 더 꼽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뺄 거라서요. 그리고 바늘에 실을 끼워 줄 겁니다. 실은 이제 보내기 편하게 이렇게 실을 여기다가 이렇게 감아 놨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풀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풀어서 사용하시는데 이게 지금 구불구불 하잖아요. 이러면 바느질 할 때 엉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리미로 한번 다려주겠습니다. 끝을 잡고 쭉쭉 빼주시면 돼요. 이게 여러 가닥 실이 같이 있는데 이 중에서 실 한 가닥만 빼서 바느질을 할 거예요. 혹시 집에 비슷한 색깔 실이 있다면 그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 가닥 잡고 여러 가닥 있는 부분을 잡고 이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서 살살살살 당겨주시면 실이 분리가 됩니다. 실이 너무 길어서 엉키면 중간에 잘라서 쓰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할게요. 요거는 또 써야 되니까 한쪽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실을 바늘기에 끼워줍니다. 이렇게 끼웠어요. 끼우고 두 줄을 묶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한 줄만 묶어주겠습니다. 몇 번 돌려서 쭉 당기면 이렇게 매듭이 지어져요. 네, 바느질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박음질로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박음질은 어떻게 하냐면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선 바늘을 뒤에서 집어넣고 뒤로 가요. 뒤로 갔다가 앞으로 이렇게 뒤에 온 만큼 갔다가 다시 앞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다시 반대쪽으로 갈 거예요. 좀 끝부분이라 튼튼하게 바느질을 해야 돼서 왔던 길을 다시 갈 겁니다. 왔던 길 그대로 가시면 돼요. 두 땀에서 세 땀 정도 가시면 적당해요. 이렇게 왔다면 이제 여기까지 쭉 바느질을 하고 여기서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되돌아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땀수는 한 0.5mm 이하로 하시는 게 좋아요. 촘촘하게 바느질을 해주는 게 나중에 시접을 잘랐을 때 올이 풀리지 않고 튼튼합니다. 이렇게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온 만큼 바느질을 천천히 해주세요. 앞으로 갔다가 온 만큼 뒤로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팽팽하게 너무 이렇게 됐는지 잘 잡아당겨 가면서 바느질을 해주셔야 돼요. 울 수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위로 들고 하고 있는데 바닥에 놓고 하셔도 돼요. 이렇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 끝까지 박음질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중에 이 원단을 이쪽으로 통과시킬 건데 이게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돌아서 왔던 길을 다시 바느질 해줍니다. 한 두세 땀 정도 하고 다시 여기까지 바느질을 해주세요. 원래 내가 바느질 해야 될 부분까지. 그럼 튼튼하겠죠? 올이 안 풀리고. 이렇게 끝까지 바느질을 해주시고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여기 되돌아 박음질 하고 쭉 박음질해서 이 부분에서 다시 되돌아 박음질. 이 부분에 있는 CCP는 이제 빼셔도 돼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바느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만약에 이 바늘이, 받으신 바늘이 나한테 좀 안 맞다, 바늘기가 너무 작아서 안 들어간다, 아니면 바늘이 너무 두꺼워서 바느질을 하기가 힘들다 하시면은 그것도 집에 있는 쓰던 바늘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도 우선 뺄게요. 이 부분에 먼저 바느질을 2땀 정도, 여기는 2땀 정도 갈게요. 여기 공간이 그렇게 면적이 넓은 게 아니라서 먼저 2땀 정도 가고 뒤집어서 왔던 길을 다시 가줍니다. 튼튼하게 바느질이 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왔으면 이제 여기 끝까지 바느질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끝까지 꼭 바느질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끝에도 되돌아서 두 땀 정도. 여기 너무 당기시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가 울 수가 있어요. 원단이. 이렇게 바느질을 해주고 매듭을 지어주세요. 매듭을 지어서 잘라줍니다. 일단 첫 번째 바느질이 됐어요. 이렇게 첫 번째 바느질이 됐으면 이 부분만 지금 바느질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잘라줄 거예요. 시접을. 이 부분이 이제 뒤집으려면 시접을 깔끔하게 잘라줘야 됩니다.
한 1cm 정도 이렇게 직선 부분은 여기랑 여기가 직선 부분이죠. 직선 부분은 1cm 정도 남기고 잘라주시고요. 곡선 부분은 좀 더 0.5 정도로 서서히 이렇게. 왜 곡선 부분은 이렇게 시접을 조금 남기냐면 뒤집었을 때 여기가 곡선이기 때문에 원단이 조금 울어요. 그래서 곡선 부분을 시접을 조금 남기고 이렇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런 모양이 되죠. 뒤집어도 이 부분으로 이렇게 박음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을 접어서 시접 부분을 접어서 다림질을 해줄 거예요. 살짝 다림질을 해주세요. 이 부분도 살짝 다림질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 이제 여기 첫 번째 원단 이렇게 보이실까요? 첫 번째 이게 총 4겹이 겹쳐진 거잖아요. 파란색, 체크, 파란색 4겹이 겹쳐져 있는데 첫 번째 원단만 이렇게 딱 들어보면 여기 저희가 다림질에서 표시가 나 있어요. 이 부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는 초크로 표시하셔도 되고 저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리미 펜으로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원단만 들어서 이 부분을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그럼 3겹이 겹쳐서 바느질이 되는 거겠죠? 바느질을 해보겠습니다. 이 3겹 부분을 바느질을 해줄게요. 그럼 여기도 끝부분을 한 2땀 정도 더 바느질을 해줘야 튼튼하겠죠? 2땀 정도 바느질을 더 해주고 앞으로 나가서 박음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끝부분 바느질 했던 데까지 끝끝이 2번 정도 더 바느질을 해주고 매듭 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잘라주세요. 그러면 맨 위에 부분은 바느질이 안 됐지만 뒷부분은 바느질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뒤집을 건데 뒤집을 때 아까 직선 부분 이 부분을 다림질로 다려주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잡고 맨 위에 부분 있죠. 여기 한 장만 딱 잡아서 얘 모서리를 이렇게 먼저 뒤집어 줄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모서리를 접어서 맨 끝에 한 장만 잡고 이렇게 슉 뒤집어 줄 거예요. 이렇게 먼저 뒤집어 놔야 나중에 뒤집었을 때 예리하게 모서리가 나오거든요. 자, 이제 아까 우리가 바느질을 안 했던 이 첫 번째 원단을 들어서 이 부분이 창구멍이 됐어요. 여기를 들어서 복주머니를 완전히 뒤집어 주면 됩니다. 살살살 원단을 달래가면서 뒤집어 주세요.
뒤집으면 이 부분이 모서리 부분, 아까 먼저 꺼냈던 이 부분이 예리하게 뒤집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뒤집으셨나요? 뒤집으신 다음에 손톱 다림질을 먼저 해줄 거예요. 이 모서리를 이렇게 끝끝이 올려서 손톱 다림질을 꾹꾹 해줍니다. 그런 다음 여기 창구멍을 막아줄 거예요. 여기는 공그르기라는 바느질 방법으로 막아주셔도 되고 감침질을 해서 막아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듭을 지어줘야 돼요. 매듭을 이렇게 지어주고 이걸 이대로 잘라도 되지만 원단 사이로 살짝 바늘을 통과시켜서 쭉 잡아당긴 다음에 여기는 매듭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살짝 당겨서 잘라주면 실이 안 보이게 바느질이 됩니다. 물론 뒤에도 안 보이겠죠? 그럼 이 바느질을 했던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이거를 뒤집어 주세요. 보세요. 원래 여기가 바느질 창구멍 막았던 부분이죠?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뒤집은 다음에는 또 손톱 다림질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 다림질을 한번 해주세요. 뒤집어서도 다림질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복주머니 모양이 됐어요. 이렇게 완성품을 보시면 지금 이제 이렇게 됐죠? 매듭만 달아주면 됩니다. 매듭 다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됐으면 다시 패턴을 가져와서 패턴을 보면은 이렇게 주름을 잡아야 될 선이 보여요. 그러면 요거를 표시해서 주름을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가운데다 놓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됐으면 이거를 손톱 다림질로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다림질로 한 번 더 해주겠습니다.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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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 그러면 이렇게 양쪽으로 주름을 잡아야 될 표시가 있어요. 이게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표시가 났어요. 그러면 뒤쪽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내가 표시한 부분을
이렇게 이 끝부분에 겹쳐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내가 표시한 부분에 이렇게 겹치게, 또 이렇게 겹치게, 또 이렇게 겹치게, 또 이렇게 겹치기. 그럼 주름이 이렇게 잡히겠죠? 이제 여기다 구멍을 뚫어줘야 되는데, 구멍 뚫기 전에 우리 아까 바늘하고 실 꼽아놨잖아요. 이걸로 여기를 먼저 고정을 해줄 거예요. 이건 시침 작업이라서 나중에 다 뜯어낼 실이거든요. 그래도 시침을 한 것과 안 한 것은 차이가 커요. 시침을 꼭 해주세요. 놓고 매듭을 한번 지어줄게요. 시침이 있지만 이거는 매듭을 한번 지어서 아까 그대로 주름을 잡아주고, 예쁘게.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은근히 이렇게 통과시켜서, 아, 나 이거 예쁘게 바느질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고정. 두꺼워서 시침핀으로는 고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실로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밑에 부분도 고정을 한번 해줄게요. 같이 찝어서 위에 밑에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안 가게 매듭도 지어줄게요. 너무 많이 바느질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우선 고정이 됐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돼요. 내가 다리미로 표시해 놓았던 부분, 다리미로 표시해 놔서 잘 접혀요.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대칭이 됐죠? 여기를 바느질 해주겠습니다. 고정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여기를 구멍을 송곳으로 뚫어야 되는데 이게 고정이 잘 안 돼 있으면 힘들어요. 이렇게 고정이 됐고, 이제 여기처럼 실이 통과할 수 있게 구멍을 뚫어줄 거예요. 이게 돗바늘은 끝이 뭉툭해서 구멍을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송곳을 준비하셔서 구멍을 뚫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구멍은 어느 정도에 뚫는 게 좋냐면, 보시면 1.5cm, 위에서부터 1.5cm 대략적으로 뚫어주시면 예뻐요. 더 깊게 뚫어도 되고요. 그럼 여기 위에가 더 많이 남겠죠? 구멍 위치는 1.5에서 2cm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럼 구멍을 어디다 뚫어야 되냐? 이 가운데다 뚫으셔야 됩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바느질 되어 있는 중간 위에서부터는 1.5에서 2cm 정도, 1.5라고 할게요. 1.5, 위에서부터 1.5, 그리고 얘와 얘의 중간,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줄 겁니다. 구멍을 뚫어줄게요. 뒤에도 잘 나오나 봐야 돼요.
막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대략 그 정도의 바늘을 이렇게 통과시키고, 구멍이 크면 좀 편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긴 점점 두꺼워지는 송곳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우선 이렇게 두고 이제 매듭을 정리해 줄 건데, 이 가락지 매듭이 2개 있잖아요. 그중 하나를 여기다가 끼워 줄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먼저 고정을 시켜 줄 거예요. 그러면 매듭에 이 매듭 끈을 여기 있는 돗바늘로 통과시켜 주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구멍에 넣을 거예요. 하나씩 넣으시면 돼요. 하나씩 잡아당기면 바늘이 들어가요. 네, 이거 매듭이 들어가요. 그럼 한쪽으로 내려놓고 구멍이 또 있잖아요. 또 살짝 나오면 당겨주시면 이렇게 매듭이 들어갑니다.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이렇게, 이게 매듭 길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잘 빠져나왔는지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준비되었으면 가락지 매듭 보면 여기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요. 보면 이 부분은 다 매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 부분, 구멍 있는 부분을 찾아서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통과시켜주세요. 좀 뻑뻑해서 힘을 주셔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통과되죠? 이걸 끝까지 밀어 넣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고정이 됐어요. 얘는 움직여요. 이렇게 통과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실 하나만, 매듭 하나만 빼주세요. 매듭 하나만 빼주면 매듭 하나만 지금 고정이 되어 있죠? 이거를 여기 아까 준비해준 복주머니에다가 이 구멍을 뚫었잖아요. 여기다가 통과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통과시켜 주세요. 이게 여러 장 겹쳐 있다 보니까 원단이 생각보다 구멍을 크게 뚫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가 빠져나왔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돗바늘은 빼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에 또 구멍을 뚫어줄 거예요.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구멍을 뚫어줍니다. 뒤에도 잘 나오는지 보고요. 생각보다 구멍을 크게 뚫어줘야겠죠. 좀 고정이 되게 놔두고, 여기 매듭 끈 나머지 하나 통과 안 시킨 매듭을 돗바늘에 통과시켜 쫙만 나오면 잡아당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됐으면 구멍 뚫린 대로 넣어줄 건데, 이게 반대쪽에서 넣으시면 안 돼요. 요게 요렇게 통과되게, 이렇게 나란히 통과되게 바늘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반대쪽에서 들어가면 엉켜요, 매듭이. 이렇게 통과시켜 주세요. 바늘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통과가 됐어요. 그럼 안 엉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 빼지 마세요. 보시면 얘도 나머지 하나 가락지 매듭도 얘 2개를 동시에 통과시켜 줄 거예요. 그럼 이걸로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 거거든요.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니까 나머지 연결 안 됐던 요것도 바늘기에 같이 동시에 끼워줍니다. 살짝만 나오면 이렇게 잡아당기면 돼요. 이렇게 됐으면 역시 가락지 매듭을 여기 구멍 뚫린 부분이 있어요. 여기다가 통과시켜 주세요. 살살살살 돌려가면서 빼면 빠지겠죠? 그 다음이 중요한데 시침되어 있는 것을 풀어서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 전에 바느질했던 부분, 시침되어 있던 부분을 지금 풀어주세요. 풀어서 빼주시고 빼주시고 복주머니를 이렇게 펼치면 이 정도 다 풀었을 때 이 정도 다시 묶었을 때 이 정도면 되겠구나. 근데 이 가락지 매듭이 가운데 잘 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 매듭을 잡아서 한번 묶어주세요. 이렇게 매듭 지어주세요. 이 부분을 꽉 묶어주세요. 풀릴 수 있으니까 꽉. 한번 매듭 지으면 잘 풀리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걸로 열었다 닫았다 조절하면 되겠죠? 이렇게 물론 매듭을 양쪽에 통과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그냥 매듭을 이렇게 한쪽만 해서 가락지 매듭으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디자인은 차이가 날 수 있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끝부분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끝부분은 한 2cm 정도 남게 얘를 하나씩 각각 하나씩 이렇게 매듭을 꽉 지어주세요. 여기도 같은 길이로 남게 매듭을 조절해서 꽉 지어주세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 끝부분을 잘라주세요. 잘라주시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이 부분은 목공용 본드로 살짝 붙여주셔도 돼요. 여기 더 이상 실이 풀리지 않게 목공용 본드로 살짝 고정시켜 주시면 더 튼튼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주머니가 완성되었습니다. 매듭 위치는 상관없어요. 나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잘못한 거 아니야?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쪽이든 이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진주로 꾸며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름표를 붙여주셔도 되고 예쁜 패치 같은 거 있으면 꾸며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